지난주에 AI 피컨이 있었고 여러 기업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병원이었어요. 몇 개의 병원에서 이제 파운드리의 이용 사례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팔란티어의 정말 찐득한 가치가 담겨 있는 발표 내용이 있어서 이거 좀 소개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팔란티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표했던 병원은 마운트 시나이라는 메디컬 센터였어요. 뉴욕에 있더라고요. 되게 큰 규모의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건물이 뭐 8개가 있고 직원이 45,000명이고 의사만 6,500명이 속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기업 병원이죠. 한 해 외래 진료 방문한 환자 숫자만 거의 500만 명에 육박하죠. 그런 대기업 병원에서 어떻게 파운드리가 이용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발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병원에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지식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예요.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 진료비가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10,000원을 다 내진 않죠. 그 중에서 일부만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으로만 진료비를 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병원이 정부에다 청구를 해야 돼요. 아직 7,000원 받지 못했다고요. 이때 정부에서 병원으로 7,000원을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미국은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어지고 있죠. 똑같습니다. 만약에 진료비가 10,000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환자가 그 10,000원을 전부 그 병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일부만 내고 나머지 비용을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먼저 청구를 해야 돼요. 아직 7,000원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때 보험회사에서 해당 병원으로 7,000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만약에 병원에서 청구를 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오케이 줄게 이렇게 한 번에 얘기가 잘 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 측에서 너네 그거 과잉 진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서 청구한 것을 보험회사가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이 돈을 못 받게 되겠죠. 이때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니야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해서 정당한 진료를 했어. 우리는 받을 자격이 돼. 다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17%가 거절이 됐었고 최근에는 22%가 거절되고 있다. 그러니까 청구한 만큼 돈을 못 받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운트 시나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이 파운드리를 도입을 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청구가 거절된 거예요. 그 보험회사로부터.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악화가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화시키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AI를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게끔 하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러 고객사에서 파운드리 AIP를 도입해서 이런 엄청난 성과가 났다.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선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한 겁니다. 이 리스트들 있죠. 이 하나하나가 다 거절된 사례들이에요. 그 보험회사에서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이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보험회사로부터 온 편지예요. 거절 편지예요. 번역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네 그 에밀리라는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으로 너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록을 대충 보니까 마지막 날 한 2, 3일 정도는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너네 입원시켰더라. 우리가 볼 때는 과잉 진료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편지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을 이 발표에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가냐면 먼저 LLM에다가 이런 로직들을 세우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보험회사의 편지 내용을 요약하고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먼저 이렇게 명령어를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보험회사 간에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내용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게끔 먼저 로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의료 정보 기록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내게끔 또 이제 이렇게 로직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로직, 어떤 몸 상태일 때 어떤 치료가 적합한 기준이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내용, 주요 내용들
내용들을 다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가 어땠는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은 어땠는지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위반을 했는가 아니면 기준 내에서 정당하게 치료를 했는가를 그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로직이에요. 이 로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환자의 상태는 이런 진단 기준을 만족했느냐 못했느냐. 두 번째, 이 환자의 몸 상태는 검사에서 생각보다 안 좋은 상태였느냐. 이걸 이제 다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기준대로 치료를 했을 때 정당한 치료였다라는 게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지금 다 LLM이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내용을 뽑아서 요약을 하고 가이드라인상의 진료 적법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뽑아서 요약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항소하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병원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환자는 충분히 몸이 많이 아팠고 진짜 중증 질환의 병명을 갖고 있었고 당시 몸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2, 3일 더 입원 치료를 한 것은 적법했다. 그러니까 돈 달라. 이런 항소의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AI가 쓰는 거예요. LLM이 쓰는 거죠. 온톨로지를 통해서 이제 로직을 세우고 이것이 LLM으로 하여금 자동화될 수 있게 이 과정을 하나로 이제 구축을 한 거죠. 이 하나의 솔루션을 만든 겁니다. 마운트 시나이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3월 이후로 5개월 동안 AI가 직접 쓴 편지가 2,500건이 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거의 10억 가까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발표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이 로직을 통해 더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뻔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에요. 파이낸셜 프로세스랑 클리니컬 프로세스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다 재정 절감을 위한 프로세스이죠. AI가 최대한 그 거절 의사의 표현의 내용을 빨리 요약을 해서 항소 편지를 빨리 작성을 해서 다시 재청구를 하고 그 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이게 결국엔 파이낸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클리니컬 프로세스는 의사가 판단을 하는 이 프로세스예요. 이거는 단순한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판단인데 이거를 파이낸셜 프로세스랑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이 치료를 했는데 보험을 청구를 했더니 돈을 못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 병원에 있는 재무팀이 의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자가 꼭 더 하루 이틀 더 입원시켜야 했었냐? 그러면 이제 의사는 발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의학적으로 더 치료가 필요했으니까 당연히 입원을 더 시킨 거죠.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이 병원의 재무팀의 관점과 의사라는 전문가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이제 재무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의사로 하여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병원 내부에서는 갈등만 조장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파운드리 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환자를 하루 더 입원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이 로직을 알고 있다면 이 환자의 경우 하루 더 입원을 연장시켰을 때 병원의 적자로 이어진다라는 로직 이게 알람으로 오게 된다면 의사는 전문적인 판단보다 더 우선시 되는 병원의 경영과 관련된 로직을 알고 있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험 청구가 거부되는 상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로직이 모든 병원 부서에 다 들이박히는 거죠.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각자 부서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들을 판단을 했다면은 이 파운드리 시스템 안에서는 그 경영진의 가장 우선시하는 전략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사가 이전에는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했다면 이 이후부터는 병원이랑 보험회사의 계약이 위반되지 않는 선 한에서 그리고 과잉진료가 되지 않는 선 한에서 그리고 보험 청구를 최대한으로 받아낼 수 있는 선 한에서 그래서 병원이 절대로 적자가 되지 않는 이 방향으로 진료 방향이 최적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기존의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만 낫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2년 전쯤에 이 알렉스 카프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발췌를 해봤는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각 부서마다 저마다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은 CEO가 생각하는 그 전략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거죠. 각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 기업 내 온톨로지가 없다면은 온톨로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온톨로지가 존재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도 각자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CEO의 전략대로 비즈니스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딱 그 상황이죠. 재무팀의 관점과 의사 전문가팀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방송에서도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 온톨로지가 구축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직원들이 그 기업이 세운 목표 하에 자신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각자의 일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시너지가 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발표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직원의 의사결정 능력이 늘어난다. 단순히 이런 관점으로만 얘기했지만 사실 진짜 본래의 뜻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CEO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의사결정 체계에 완벽하게 장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직이 완벽하게 짜져 있는 상황에서 LLM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이 시너지는 훨씬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겠죠. LLM은 훨씬 더 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병원, 탄파라는 병원도 발표했는데, 이 병원은 보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번 기간에 이 폐혈증의 발병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병원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의 의사결정 체계는 폐혈증이 적게 일어나게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두 개의 병원이 발표를 했거든요. 모두 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문제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체계가 전혀 다르게 잡혀가는 거죠. 팔란티어의 샴생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타사의 소프트웨어를 쓰게 될 경우에는 솔루션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슷해질 건데, 팔란티어를 쓰게 되면은 너네 회사 자체만으로 더 특별해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본 사례가 이걸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죠. 모두가 똑같은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쓰고 있는데 전혀 다른 병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100명이나 들어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